네, 자, 제2과목 파트 2 교통사고 조사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챕터 1 현장 조사. 자, 현장 조사. 자, 교통사고의 조사, 조사의 목적, 조사의 목적, 자,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의 경감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교통사고 분석을 위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키가 되는 게 교통사고의 경감과 그 다음에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교통사고를 분석하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하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절한 도로 또는 교통공학적 치료 및 예방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사고에 관련된 인자를 결정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도로 또는 교통공학적 치료 및 예방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사고에 관련된 인자를 결정한다. 요 두 가지, 자, 1, 2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조사의 목적이 되고요.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지문이니까 지금 이 줄쳐 있는 이 부분을 키워드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조사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사고 조사는 사고가 난 그 즉시 그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 즉시 그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서 자, 사고 발생 직후의 상황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들, 즉 교통을 차단한다든지 바로 이런 게 되겠죠. 교통 차단, 정리, 사고 당사자 및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 네, 이것이 사고 조사할 때 발생 직후에 그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교통을 차단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고 당사자 및 목격자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돌 지점 당사자 및 당사 차량의 정지 위치와 상태, 그리고 사고 조사에 필요한 물건 등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도구들, 줄자, 필기구, 사진기,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줄자, 필기구, 사진기 등을 사용해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구호 활동.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고로 일단은 부상자를 구호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사로 인한 교통의 지체라든지 또는 그로 인한 연쇄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고 조사 단계인데요. 사고 조사 단계별로 지금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살피고 있습니다. 자, 1단계, 자, 대량의 사고 자료, 즉 경찰의 통상적인 사고 보고에 기초하여 수집한 자료의 분석과 관계된다. 그리고 이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도로망상의 문제 지점이 밝혀질 수 있으며 특정 지점이나 일련의 지점들에 걸쳐서 광범위한 특성이 설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는 키워드가 바로 대량의 사고 자료들, 나머지 것들은 다 부연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2단계는 뭐냐? 즉 보완적인 자료들. 자, 설명해 보면 경찰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수집되지 않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의 수집,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자, 이런 자료들을 통상적으로는 수집되지 않는 자료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완적 자료는 특정 유형의 사고, 그리고 특정 유형의 도로 사용자 또는 특정 유형의 차량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고요. 특정 사고의 문제의 보다 나은 이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3단계는, 요건 이제 전문가, 즉, 사고 현장과 다방면의 전문가에 의해서, 여기 전문가에 의해서 수집된 심층 자료의 분석을 요구하는 심층 다방면의 조사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라고 하면은 충돌 전, 충돌 중, 그리고 충돌 후의 상황에 관련된 인자 및 얼개 이해. 자, 그래서 여기는 그 목적은 충돌 전, 충돌 중, 충돌 후 상황에 관련된 인자 및 얼개의 이해. 자, 얼개라고 하는 것은 얽혀진 개개의 것들, 그런 것들을 얼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개라는 말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해요. 엘리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의 조직 전체를 이루는 엘리먼트들, 요소들, 네, 그런 것들의 짜임새, 네, 그런 것들을 얼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사팀은 의학, 인간공학, 차량공학 또는 교통공학, 경찰 등 일련의 이제 중요한 것이 전문 분야들로부터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고조사 단계는 대량의 사고 자료, 그 다음에 2단계는 보완적,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수집되기 어려운 자료들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것, 그리고 3단계는 사고 현장과 다방면의 전문가에 의해서 수집되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조사 자료의 사용 목적이 나오죠. 사고조사 자료의 사용 목적이 나오죠. 자, 우선 첫 번째 보면은 사고가 많은 지점을 정의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 사고가 많은 지점을 define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교통통제 대책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이제 도로가 개선돼서 그런 곳에서 사전 사후조사를 하기 위함이다. 사실 도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알고 있던 지역이다라고 생각해서 차를 이제 몰고 진입을 했는데 도로가 막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통제 설비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이런 것도 사고조사 자료의 사용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서로 다른 기하학적인 설계, 기하학적인 설계를 평가하고 또 그 지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도로, 그 지역의 또 상황에 가장 적합한 도로, 교차로 또는 교통통제 설비를 설계하거나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고가 많은 지점을 개선하는 순위를 정하고 프로그램 및 스케줄화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효과적인 사고 감소 대책 비용의 타당성 검토, 이런 것도 들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교통법규 및 용도 지구의 변경을 검토하고요. 여덟 번째는 경찰의 교통감시 개선책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인도나 또는 자전거 도로의 건설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 제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토. 이것도 역시 주차 제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서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로의 조명 개선책의 타당성을 검토. 가로, 즉 길에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번째,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행동 중에서 교육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네, 그것을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행동 중에서 교육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사고조사 자료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종합적인 교통안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기금, 종합적인 교통안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기금의 확보, 이렇게 하는데 기금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소 쭉, 자, 첫 번째서부터 13번째까지 왜 사고조사 자료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 보았는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표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 표를 기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우선 1단계부터 단계는 5단계까지 이렇게 놓았는데, 시험에서는 이 단계별로 주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쓰는 것,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1단계는 리포트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사고 현장 조사. 자, at scene investiga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보고,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겠죠. 3단계는 자, 그래서 기술적 추가 분석, technical follow-up,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echnical follow-up.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뭐 전문적인 사고 재현, 전문이니까요. 자, professional, 전문적인, 자, reconstruction. 그래서 professional reconstruction 단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5번째는 자, cause analysis. 자, 원인을 분석해서 이제 대응책이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통사고 조사 활동의 5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조사 활동 요것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조사, 분석, 재현, 원인 분석. 이런 순서를 거쳐서 단계별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도로의 구조적인 특성 이해입니다. 자, 첫 번째 도로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도로라 함은 우리가 보통 도로 그러면 막상 설명해보라 그러면 좀 막연하죠. 그래서 여기 도로라 함은 이렇게 해서 딱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자, 우선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료 도로법, 이 법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도로법에 의한 유료 도로 또는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모든 곳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도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로가 성립이 되려면 도로 성립 요건, 자,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의 성립 요건을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형태성, 이용성, 그 다음에 공개성, 교통, 경찰권. 이렇게 4개의 큰 범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태성은 뭐 차선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도장, 그래서 도로에 그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든지 노면이 균일하다든지 등 자동차, 기타 운송수단의 통행이 가능한 한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형태를 구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성에는 자, 사람의 왕복, 화물의 수송, 자동차 운행 등 공중의 교통 영역으로 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공개성,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 및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숫자의 사람을 위해서 이용이 허용되고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퍼블리시티 공개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교통 경찰권, 이거는 이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교통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그래서 교통 경찰의 수신호가 일반 신호등보다 우선하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큰 2번인데요. 자, 도로의 분류가 나옵니다. 중요라고 마크가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시험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법령에 의한 분류, 도로법이죠. 도로란, 자, 일반인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 고속, 국도라든지 일반 국도, 뭐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뭐 무슨 구, 뭐 성북구, 동작구, 뭐 이런 구 있죠. 그런 도로를 말을 한다. 자, 또한 터널, 교량, 그 다음에 도선장, 나루터죠. 도선장이다 그러면 뭐 생각하면 나루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를 대는 곳. 도로용, 자,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자, 여기서 일체가 된다는 얘기는 도로와 함께 한 몸이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부대시설. 그래서 그것까지, 그 공작물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된 주물, 종물, 우리 민법에서도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옆에 딸린 창고 이런 것들은 독립된 걸로 보지 않죠. 그래서 그것도 건물에 부속된 걸로 보고 일체로 생각을 하고 있죠. 민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도로의 구조, 그 다음에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도로 구조 규칙이다. 이것에 의한 자, 분류. 이것도 역시 중요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도로는 자, 기능에 따른다는 거죠. 기능에 따라. 자, 그래서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간선도로, 자,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 이렇게 국지도로, 이렇게 자,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능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주 간선도로는 어떤 역할 때문에 만든 거냐, 그 다음에 보조 간선도로는 자, 무슨 일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냐, 집산도로는 무엇 때문에 설치했느냐 하는 것들이 기능에 따른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도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지방지역 도로와 도시지역 도로, 지방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도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간선도로 그러면 이동성에 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집산도로는 거의 뭐, 이렇게 돼서, 거의 반반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국지도로 같은 경우는 자, 접근성이 상당히 큰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부 간선도로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서울에 동부 간선도로. 그래서 그 간선도로를 타게 되면 굉장히 신호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쭉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네, 금방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자, 3입니다. 3. 자, 이에 따른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도로법 제 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의 상응 관계, 서로 상응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다만
계획교통량이라든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때는 도로의 종류를 다음 표에 따른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도로의 기능별 구분, 그다음에 도로의 종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간선 도로다 그렇게 되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이렇게 돼 있고요. 보조간선도로 그러면 뭐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이렇게 돼 있고요. 집산도로는 뭐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지도로는 군도, 구도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별 구별이 저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도로의 종류에 해당되는 자 도로의 종류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종류 보겠습니다. 종류. 자, 지방 지역 도로의 구분인데, 자,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고속도로. 자, 지방 지역에 존재하는 자동차의 전용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 도로죠. 자동차만 다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대량의 교통을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죠. 그래서 신호등은 없죠. 고속도로에는 다만 속도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주간선도로. 자, 주간선도로. 자, 이건 전국 도로망의 주골격. 자, 주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 도로망의 주골격을 형성하는 주도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자, 인구 5만 명 이상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통행의 길이가 비교적 길고 통행 밀도도 높습니다. 통행의 길이도 비교적 길며, 그러니까 간선도로는 굉장히 길죠. 한번 타면 쭉 가니까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차들은 또 많이 다녀요. 그래서 통행 밀도는 높다. 그렇지만 어쨌든 속도를 좀 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의 밀도는 높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간선도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간선도로. 이건 보조간선도로는 지역도로망. 요게 이제 주간선도로가 전국도로망의 방점이 있다면, 얘는 보조간선도로는 지역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한다. 즉 지역에 방점이 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보조간선도로는 당연히 보조는 주를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주간선도로를 보완하거나 군 상호 간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우리가 보조간선도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산도로는 군 내부에 중요한 집산도로는 군 내부의 중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 내부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서 군 내부의 주거 단위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흡수하여 간선도로에 연결시키는 그런 도로를 우리가 집산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 내부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이고, 군 내부의 주거 단위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흡수해서 간선도로에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도로가 바로 집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도로. 요건 이제 군 내부의 주거 단위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 국지도로는 군 내부의 주거 단위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통행 거리는 짧죠. 국도들 통행 거리는 짧고, 그 다음에 기능상 최하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능상 최하위의 도로. 네, 그래서 기능상 최하위의 도로를 우리가 국지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속도로, 주간선, 보조간선, 그다음에 집산도로, 국지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교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하나하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서 살폈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 지역 도로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고속도로.
역시 마찬가지죠. 예, 이것도 이번에 이제 도시 지역 도로의 구분이니까 도시가 전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고속도로 큰 도시에 가면 도시고속도로 있죠. 도시 지역에 존재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고속도로는 다른 차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간선도로 설명한 것처럼 자, 도시 지역의 도로망의 주골격을 형성한다. 도로망의 주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도시 내 광역수송 기능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 간 간선도로의 도시 내 통과를 주 기능으로 한다. 네. 지역 간의 간선도로의 도시 내 통과를 주 기능으로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간선도로. 자, 그럼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를 보조하겠죠. 그래서 자, 어떤 지구 내 집산도로를 통해 유출입되는 교통을 흡수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죠? 그래서 그 유출입되는 교통을 흡수해서 어디에 연계? 주간선도로에. 보조간선도로는 네, 당연히 주간선도로를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간선도로에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 접근성보다는 자, 이동성에 초점이 돼 있다. 접근성보다는 이동성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런 우위를 둡니다. 접근성보다는 이동성에 방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집산도로. 지구 내에서 국지도로를 통해서 유출입되는 교통을 간선도로에 연결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자, 지구 내에서 국지도로를 통해 유출입되는 교통을 어디에 연결시킨다? 간선도로에 연계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지만 자, 간선도로에 비해서 이동성보다는 이거는 접근성이냐 이동성이냐 할 때 이거는 집산도로는 접근성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지도로. 자, 이것은 이제 주거 단위에 직접 접근하는 도로로서 국지도로. 이게 이제 뭐 보통 거주지 중심으로 해서 뭐 그렇게 먼 거리 아니고 생활 주변권에 우리가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닐 때 보통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도로죠. 그래서 주거 단위에 직접 접근하는 도로다. 국지도로. 자, 그래서 통과 교통을 배제하고, 요거는 자, 통과 교통을 배제하고 접근성의 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의 분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로의 사용 및 형태에 따른 구별을 보겠습니다. 자, 도로의 사용 및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용 및 형태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일반 도로가 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로 저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겠죠. 자,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보행자, 뭐, 우선 도로, 이런 것들, 보행자 우선. 그 다음에 뭐, 자전거 전용. 그 다음에 고가도로도 있고, 지하도로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로의 사용 및 형태에 따른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도로의 도로가 이제 얼마나 크냐 하는 규모별에 따른 구분입니다. 광로 40m 이상, 대로 자 25m 이상, 40m 미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로 12m 이상, 자 25m 미만. 그 다음에 소로는 12m 미만. 그래서 이것도 도로의 규모별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도로의 기능에 따른 구별을 보겠습니다. 자, 기능이니까 아까 전에 설명한 자, 주간선 도로, 보조간선,
그다음에 집산, 국지도로, 특수도로.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주간선, 보조간선, 그다음에 집산, 국지, 네, 특수. 네,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면 재료. 이번에는 이제 노면, 즉 도로면의 재료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토사도. 자, 흙과 모래가 노면을 형성하는 거죠. 자갈. 요거는 이제 도로의 그 표면이 자갈, 옛날엔 자갈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빠지지는 않더라도, 그죠? 물은 잘 빠지되 자갈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행성은 좋지 않죠. 승용차들이 계속 진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땅이 질어져서 뭐 차가 빠진다든지 비 오는 날 하는 거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자갈도로, 네, 그다음에 쇠속도로, 역칭 포장도로, 아스팔트죠. 역칭.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 이것도 많이 놓죠. 시멘트, 콘크리트, 그다음에 이제 블록 형태, 그런 보도블록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든 포장도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면의 재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도로를 포장했느냐, 표면을 깔았느냐에 따른 그런 분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로 접근 규제에 의한 접근 규제에 의한 또 분류를 살펴보면, 자, 고속도로, 공원도로, 고속화도로, 네,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도로, 자, 교통사고의 주 원인, 3요인, 그게 뭐냐? 그걸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요거는 3요소는 자, 사람, 차량, 도로 환경. 네,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서 도로 요소에서 도로 환경의 구조적인 결함, 도로 환경, 뭐, 가다가 땅이 꺼진다든지 도로가, 뭐 그런 거죠. 가다가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낮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의 기하 구조, 기하학적으로 슬롭이 너무 높다든지 낮다든지 꾸불꾸불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의 인체공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인 조건 등에 의한 사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운전을 이제 하려고 하면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 안락하게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도로 자체가 그런 걸 용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운전하려면은 뭐 저쪽에 보면 앞에도 잘 안 보이고 해서 막 몸을 뒤틀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도로의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로 결함을 자,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 즉 평면 선형의 곡선부, 경사 구간, 횡단폭이 좁거나 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지역, 이런 지역에다 도로를 깔면 안 되겠죠. 시거 불량 지역, 기하 구조와 교통 구조의 자료를 잘 분석해서 그 상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네, 이것이 교통공학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의 기하 구조. 도로의 기하 구조는 직접적으로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겠죠. 자, 기하 구조의 요소는 그럼 뭐냐? 도로의 구배라는 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의 기울기. 이렇게 차량이 올라간다든지 할 때 기울기. 구배. 기울기를 뜻합니다. 기울기. 그 다음에, 선형, 그 다음에 이제 교차로, 평면교차, 뭐 입체교차, 평면교차, 입체교차 등이 있으며, 특히, 설계 기준 자동차의 구배에 따른 도로를 설치해야 된다. 특히나, 자, 설계 기준 자동차에 따른 자, 도로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몇 톤 차 이상 뭐 출입 금지 도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해놓은 거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이제 설계 기준 이 도로를 다니는 그런 차는 뭐 무게에 얼마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도로를 놓을 때도 설계 기준이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설계 기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